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우리 채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격려의 말씀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그 우수한 아이들, 정말 우수하게 태어난 아이들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하는 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채널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우수한 아이들을 잘 도와줘서 정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떻게든 얘네들을 능력을 개발시켜줘서 100% 능력을 개발시켜줘서 정말 이 사회에 기여하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데 목적이 있죠.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IQ로 설명하기 어려운 천재, 서번트는 누구인가입니다. IQ로 설명하기 어려운 천재. 천재는 천재인데 정말 우리 아주 특별한 천재죠. 서번트는 누구인가입니다. 보통 뛰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보통 뛰어난 아이들은요 사실 기억력을 잘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 IQ가 130, 140 정도 돼가지고 기억력을 잘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기억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서번트라는 겁니다. 이 서번트는요 장애도 가지고 있어요. 자폐라고 하는 그런 장애로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뭐 정신지체 혹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혹은 자폐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천재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아이들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아이들은 그럼 어떤 아이들이냐 하는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냐 하는 아주 객관적인 그런 정의를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자,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요, 좌뇌의 손상과 우뇌의 보상 이론이라는 겁니다. 좌뇌가 손상되어서 우뇌가 그것을 보상한다는 이론이죠. 즉 출생 혹은 어린 시절에 입었던 좌뇌, 특히 전두엽 근처의 손상으로 인해서 손상되지 않은 우뇌에서 모든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우뇌의 능력이 엄청나게 촉진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좋은 일일 수 있는 것이죠. 좌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뇌가 사실은 그걸 보상해 준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거는 가장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리는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곳에 보니까 잘못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위키피디아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잘못 설명하고 있는데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IQ가 70 정도 근처나 70 이하가 많다는 거예요. 상당한 수가 IQ가 70. 제가 만나본 그런 아이들은요, IQ가 한 80, 90도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이제 경미한 정도죠. 이게 IQ가 한 70 정도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서번트 증후군이 가장 강한 그런 성향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억력을 보이고 있고 특별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IQ가 70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면 정신지체 혹은 지적장애, 요즘은 용어로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IQ 70 이하에 있는 아이들을 지적인 장애다. 발달장애 중에 이제 지적장애다. 반대편에 있는 IQ가 130 이상이 되는 아이들은 보통 영재다. 상위 2% 정도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IQ 70 이하에 있는 아이들은 하위 2%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2% 정도에 들어가면 IQ는 낮은 거죠. 뭐 지적 장애 수준이니까 굉장히 낮은 건데,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놀라운 어떤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능력들을 막 발휘하니까 그게 깜짝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천재, 경이로운 천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경이로운 천재. 다른 거는 잘 못해요. 특히 자폐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그 사회성이 떨어져요. 사람들과 인간관계 같은 걸 잘 못하고 친구 사이에서도 왕따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 가면은 잘 적응 못하고 이런 아이가 많은데
놀라운 능력들을 보이죠. 자, 그런 놀라운 능력들 중에 제가 두 번째로 우리가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놀라운 기억력입니다. 놀라운 암기력이에요. 암기력. 뭐를 보면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화 레인맨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레인맨.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레인맨의 주인공이 더스틴 호프만이라고 하는 아주 연기력이 뛰어난 그런 연기파 배우죠. 그리고 누가 상대역이 누구냐면은 바로 탐 크루즈입니다. 탐 크루즈와 같이 이렇게 둘이 연기를 하는데 이 킴 픽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델로 한 거예요.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겁니다. 이 킴 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폐아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밖으로 내놓지를 못했어요. 밖으로 내놓지 못해 그냥 집에서만 키웠어요. 심지어는 지하실 방을 만들어 놓고 지하에다가 거기서 주로 활동하게끔 생활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만히 성장하면서 보니까 놀라운 기억력을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기억력. 이 놀라운 기억력이 뭐냐? 뭘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무슨 컴퓨터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뭐 컴퓨터가 없었지만 이 컴퓨터 같이 암기를 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얘를 데리고 도서관도 가고 이제 막 바깥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죠.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백과사전을 외워요. 백과사전을 쫙 보고 그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인명들에 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 정보를 기억해요.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가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이렇게 쭉 그런 거 하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요. 우편번호, 집 코드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우편번호하고 지명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우편번호, 그 많은 곳의 우편번호 어떻게 기억합니까? 사람은 기억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요즘에 그 빅데이터란 말 쓰잖아요. 이 빅데이터가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킴 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뇌의 보상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뇌. 좌뇌가 기능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뇌가 좌뇌의 모든 기능을 가져와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뇌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우뇌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통째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좌뇌는 분석적으로 쪼개는 기능을 해요. 쪼개서 합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지 처리를 하는 것처럼 우뇌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동시에 한꺼번에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 찍듯이 이렇게 탁탁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할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 우리나라 한국에서 엄마들이 이제 상담을 주로 하는데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우리 아이는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간판을 다 기억해요. 간판을 쭉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많은 간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학교에서요. 그 오랫동안 이렇게 학교에 걸어놓은 점심 식사, 식단 같은 거를 다 기억하는 것이죠. 옛날 거 이런 애가 있고요. 또 제가 한 번은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요. 그때 그 6살짜리 아이였거든요. 이 6살짜리 아이가 뭐를 잘하냐면은 어떤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부르면은 수요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일을 너무너무 잘 맞추는 거야. 거기서 그 PD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이런 것이 한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을 때인데 놀라운 아주 경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심지어는 그 PD가 여자 PD 분이었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가 머릿속에 무슨 계산 공식을 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계산 공식 없어요. 걔는 계산을 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돼요. 6살짜리가 무슨.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한양대학교 교수님한테, 수학과 교수님한테 이렇게 요일을 맞추는 거, 10년, 20년 동안의 요일을 맞추는 거를 계산 공식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엄청난 복잡한 공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윤달이라는 게 껴있고 그래서요. 공식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러나 얘는 그걸 맞추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미지 기억이에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청각 기억, 소리 기억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청각 기억. 즉 다시 말해서 피아노 같은 걸 치는데 배우지도 않고 어떤 굉장히 어려운 곡을 듣기만 하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얘네들이 바로 뭐냐면 그 소리를 기억하는 거, 이미지를 기억하는 거,
이런 거를 바로 운의 가주로 하거든요. 운의 가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그런 능력이 운에서 주로 나오고요. 창의성이 운에서 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의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남들은 좌뇌, 우뇌를 동시에 쓰지만 얘는 우뇌를 2배로 쓰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정교한 그림 솜씨입니다. 정교한 그림 솜씨. 핑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컸을 거예요. 옛날에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자폐야. 굉장히 자폐도 심각한 자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림을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거든요. 너무나 정교하게 그림을 그려서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림 그리는 걸 많이 엄마가 후원을 해줬어요. 후원을 해줬더니 아주 이 아이가 굉장히 아주 놀라운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요. 굉장히 유명해진 이게 바로 동양에 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말레이시아인 거 알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거기서 자랐던 그런 아이입니다. 굉장히 아주 놀라운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그려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정교하게 그릴 수 없는 것이죠. 또 그리고 한번 쭉 본 것을 또 그림을 그리는 그런 능력을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그릴 수 없는 분야까지 그런 것까지를 정교하게 그려내는 그런 능력들을, 그런 특징들을 보인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서번트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IQ로 설명하기 어려운 천재 서번트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첫째는 IQ가 한 70 정도 미만, 70에서 미만 밑으로 위에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70 근처에 주로 모여 있다. IQ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런 얘기고요. 둘째는 놀라운 기억력, 즉 언어적인 기억, 그 다음에 이미지 기억, 그 다음에 청각 기억, 이런 기억들을, 놀라운 기억들을 한다. 셋째는 정교한 그림 솜씨,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혹시 주변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지원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정말 부모님들의 관심을 잘 받으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